얼마 남지 않은 2023년 대한민국이 화려한 피날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을 향한 러브콜을 끊임없이 날려보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기대되는 건 바로 잠수함입니다. 첨단의 끝을 달리는 기술이 총집합된 잠수함은 세계적으로도 자체 개발이 가능한 나라가 손에 꼽히는 데다 진입 장벽조차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잠수함은 물량과 관계없이 소량만 수출되더라도 매우 큰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불러오는데요. 게다가 잠수함이라는 무기체계가 워낙 전략적으로 상당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보니 단순한 수출이만으로도 든든한 안보동맹을 체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수입한 잠수함을 정상적으로 운용하려면 미우나 고우나 판매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이러한 잠수함 분야에서 대박을 올리기 바로 직전인데요. 가깝게는 폴란드와 캐나다부터 멀게는 인도까지 전방위로 활약하며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바닷속 깊이 들어가 대한민국 잠수함의 방산시장 활약상과 수출 전망을 되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인도 방산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인도는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경제대국인데요. GDP 또한 3조 7천억 달러를 넘기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인도는 대한민국 기업의 건설 비용의 40%를 지원하고 추가로 4천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대규모 배터리 공장 현지 건설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첨단 제조업 능력을 강화해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 인도가 정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 경제가 아니라 안보입니다. 지금 인도는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확보한 예산을 고스란히 군사력 강화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이미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 4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2023년 기준으로 국방비에만 720억 달러, 하나 약 97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한술 더 떠 2년 뒤 이를 2배로 늘리겠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데요. 중국의 티베트 병합과 이로 인한 영토 분쟁에서 시작된 중인 대립이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탓입니다. 심지어 지난 6월에는 인도와 중국 양국이 상대국의 기자를 추방하는 등 언제 분쟁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도는 지난 2022년 만재배 수량 4만 1000톤급 신형 항공모함 비크란트급을 취역시키는 한편 미사일, 헬기 등 구매에만 무려 11조 원을 투입하는 등 전쟁 준비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급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도태평양 진출을 견제하는 건 미국과 남중국해 이론뿐만이 아니라는 건데요. 인도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무기 수입에만 약 124억 달러, 우리 돈 16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으며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인도의 방산 시장은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다름 아닌 러시아 때문인데요. 인도는 매우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걸어왔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무기 체계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하면서 최대의 공급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구매력과 수요를 모두 갖춘 방산 큰손이 주인 없는 빈집이 되어버린 셈인데요. 이제 슬슬 감이 오실 겁니다. 대한민국이 노리고 있는 것이 이 러시아로 인해 생긴 공백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인도와 중국의 해상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잠수함 세일즈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요. 심지어 벌써 구체적 성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현재 2000에서 3000톤급의 대형 재래식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지경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원자력 잠수함만을 운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관련 기술이 사장되어 버렸고 여기에 충분한 현장 운용 경험과 기술까지 갖춘 나라는 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재래식 잠수함 기술은 단언컨대 세계 최고라고 불러도 손색 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한창 건조가 진행 중인 장보고3 배치2는 기존의 배치1 도산 한창호급 잠수함을 뛰어넘는 성능으로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전투체계와 탐지 능력의 핵심인 소나체계를 개선해 표적 탐색 능력과 잠수함의 생존성, 작전 운용 능력 등을 높였는데요.
게다가 국산 잠수함으로 최초,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면서 배수량 3,600톤급의 세계 최대 규모 재래식 잠수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배터리 크기는 절반으로 줄여 내부 공간을 확보했고 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모두 적용하면서 기존 납축전지 대비 잠항 시간을 3배 이상 늘렸습니다. 하지만 역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국산화율인데요. 장보고3 배치2의 국산화율은 무려 80% 이상으로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이어 2세대 명품 거북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첨단 핵심 무기체계일수록 국산화율이 중요하다는 건 두말하면 입 아픈데요. 이는 수출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국제정세를 고려하면 최대한 이해관계가 단순한 무기체계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런 공략법은 적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장보고3 건조를 통해 획득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도와 재래식 잠수함 6척을 건조하는 전략적 제휴 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인도 해군의 신규 잠수함 도입 사업인 P-75R 프로젝트인데요. 이를 통해 지상 공격이 가능한 장거리 순항미사일 LRL-ACM과 대함 순항미사일 SLCM을 탑재한 재래식 잠수함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인도는 특히 AIP를 탑재해서 잠항작전 능력을 향상하고 정보감시 정찰부터 대함대잠전, 대지상전까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잠수함을 원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과 인도가 K9 바지라티를 생산했던 방식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지난 2017년 인도는 대한민국의 K9 자주포 100문을 주문했었습니다. 당시 계약 규모는 450억 루피로 하나 약 7,1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였는데요. 이는 인도 국방부가 민간업체와 체결한 방산계약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K9 바지라티의 초기 인도분 열무는 대한민국에서 제작했고 나머지 9문은 인도 현지 업체가 인도 현지 공장에서 제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K9 바지라티, 힌디어로 천둥을 의미하는 그 이름처럼 인도 내부에 천둥 같은 반응을 일으켰는데요. 이후 인도는 2021년 중국과의 국경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인 라다크에 K9 바지라티 한개 연대를 배치했고 지난 2022년에는 200문을 추가로 주문하기까지 했습니다. 모태가 되는 K9 자주포의 압도적인 성능과 국내 생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도를 위한 현지화 전력이 제대로 통했던 건데요. 이를 계기로 인도 국방부는 대한민국산 무기를 더욱 폭넓게 도입하겠다는 의향도 밝혔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K9 바지라티의 사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잠수함 인도 수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재래식 잠수함 건조 기술력을 갖춘 나라는 잘 쳐줘봐야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러시아,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뿐인데요. 이 중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자연스레 탈락이고 유럽도 마땅치 않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때문인데요. 인도는 미국과 러시아 중 어느 하나와도 완전한 적대국이라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동맹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인도와 미국의 관계는 대체로 우호적인 편이지만 반대로 미국과 파키스탄의 관계가 군사적 동맹자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로를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기고 있는데요. 미국도 파키스탄을 독자 노선을 걷는 인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도 입장에서는 미국과 안보적으로 밀접한 유럽의 잠수함을 들여오는 게 영 꺼림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일본과 대한민국뿐인데요. 하지만 일본은 제대로 된 방산 수출 역사가 없습니다. 여기에 K9 바지라티로 대한민국의 군사기술력을 경험한 인도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지는 뻔한 일인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나라는 대부분 다른 사업에서도 대한민국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폴란드는 최근 3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해당 사업에 대한민국에서 제시한 장보고3 배치2 수출형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또 필리핀 역시 대한민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에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요. 필리핀은 대한민국이 제안한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잠수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함께 제안된 통합군수 지원 요소를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이란에 맞서 군사력을 확장 중인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을 위해 대한민국과 물밑 접촉을 했다는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가 천무를 도입했다는 걸 생각하면 이 또한 대한민국 선호 현상 중 하나입니다.
예외가 있다면 캐나다가 있는데요. 대한민국과 이렇다 할 방산협력 역사가 없는 캐나다지만 이미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나 비공식적으로 방한해 조선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캐나다 연방조달청과 군 관계자들이 대거 방한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와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창원공장 등 주요 생산기지를 전부 견학하며 대한민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과 기술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안보무임 승차에 대한 미국의 비난 아닌 비난을 받는 캐나다가 장거리 자막 능력을 갖춘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 12척 확보를 추진 중이라는 걸 생각하면 꽤 의미심장한 대목인데요. 전문가들은 캐나다의 신규 잠수함 사업의 운영 유지비를 포함한 총 수명주기 비용만 최소 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도를 포함해 대한민국이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진 잠수함 획득 사업만 5개인데요. 더군다나 모든 사업에서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건 다분히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그도 그럴 게 우리 군은 1987년 독일 HDW 조선소로부터 첫 번째 1200톤급 잠수함을 수입하면서 본격적인 잠수함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보고급의 2번 함부터는 독일에서 수입한 부품을 국내에서 조립 건조하더니 3번 함부터는 부품에서 건조까지 모든 제조 과정을 국내에서 진행해버렸습니다. 진수일을 기준으로 하면 고작 3년 만에 이뤄낸 업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독일을 넘어 전 세계에서 5번째 잠수함 수출국 번열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40개국 정도가 대형 재래식 잠수함을 운용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대한민국처럼 후발주자가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건 유례가 없던 일인데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잠수함 기술력은 마침내 화려한 꽃을 피우려 하고 있습니다. 부디 2023년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기쁜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